아침 일라디오. 요즘 살림살이 참 팍팍하시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장바구니가 허전한 거에 깜짝 놀랍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으면서 기름값 한 자리 한 자리에 다들 민감해지실 겁니다. 다음 달에는 가스와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는 밀가루, 식용유를 비롯한 수입 농산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 물가지수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상승했는데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농산물의 물가지수는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양배추 54%, 감자 32%, 무 31%가량 올랐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요. 그간의 가뭄의 영향이 워낙 커서 이미 피해가 크다고 하는군요. 농민분들은 또 가격이 오르는 게 반갑지만은 않다고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농수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코너 만나볼까요?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향기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 이번 주에 제가 특별한 선물 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 강승화가 진행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승화 진행 한 달 기념 치킨 앤 콜라 세트 오늘의 오세농 한 분 추첨해서 방송 중에 바로 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출발!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호박. 뜻밖의 좋은 물건이나 행운이 생겼을 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라고도 하는데요. 열매가 주렁주렁, 호박이 지천인 지금 여기저기 행운이 가득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농촌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호박은 원래 열대지방과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요. 넝쿨의 단면이 오각형이고 커다란 손바닥처럼 생긴 잎과 덩굴 줄기에는 약간 따가운 복슬복슬한 털이 잔뜩 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붙어 올라가지만 개량된 품종은 덩굴성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랑을 원하시나요? 소설 속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사랑이겠죠. 사랑에 눈이 멀면 모든 것이 곱게 보여. 호박꽃도 장미처럼 예쁘잖아요. 이 세상에 못난 꽃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송가인이 부른 사랑에 빠져봅시다 함께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호박사랑에 한번 빠져보시죠.
종류에 따라 맛과 특징도 다르고요. 쓰임새도 정말 많습니다. 호박은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로 몇천 년의 오랜 품종 개량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품종이 있는데요. 크게 동양계 호박, 서양계 호박, 페포계 호박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동양계 호박의 대표 품종으로는 애호박과 풋호박이 있고 서양계 호박의 대표 품종은 단호박, 약호박, 대형호박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당질과 비타민 A의 함량이 높습니다. 페포계 호박은 주키니와 국수호박 등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과실뿐만 아니라 잎, 순, 꽃, 씨까지도 식용으로 또 약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호박은 영양도 넝쿨째, 행운도 넝쿨째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떠세요? 올여름 호박 사랑으로 건강 확실하게 지켜보시는 것 괜찮겠죠? 호박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 어린 시절의 추억, 호박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 들어서 이제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워낙 가뭄이 길어서 농촌 곳곳에서는 한숨이 깊습니다. 일단은 마늘 작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5월까지 지속된 가뭄이 최근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마늘, 양파, 봄감자처럼 수확기에 있는 밭작물은 구가 한창 커지는 생육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관수시설이 미비한 지역은 수확량이 지난해에 견줘서 한 30% 넘게 줄어들 걸로 관측돼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마늘이 이제 바로 대표적인 작목인데요. 네. 충남 지역이 특히 심각합니다. 5월 평균 강수량이 5.3mm로 평년의 5.7%에 불과했습니다. 6월 초까지도 15개 시공 가운데 14곳의 밭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로 가뭄 관심 단계였고요. 그리고 또 서산, 태안 등 서북부 지역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늘 크기가 지난해보다 3분의 1 정도 작아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충북도 비슷한 상황이고 이 마늘 주산지 단양은 5월 강수량이 역시 평년의 8.6%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양군 매포읍에서 마늘 농사를 하는 장모 씨는 너무 가늘어서 마늘종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이 마늘의 구도 작아서 생산량이 30% 이상 줄 것 같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도 가뭄으로 아주 큰 폭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이 고흥군 풍양면의 한 마늘 농가는 생육기에 마늘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역시 수량이 30% 줄 것 같고 또 마늘 농사 40년에 올해 같은 가뭄은 처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군요. 양파 작황도 지금 만만치 않다고요? 네, 이제 중만센종 양파도 구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비가 더 오더라도 수량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박치영 전남농협지역본부 경제지원단장은 평년에는 이 3.3제곱미터당 수확량이 20kg 정도 됐는데 올해는 심하면 15kg 이하로 줄 것 같다면서 이 단순히 구가 작아서가 아니라 아예 이 구가 연구는 즉 결구 자체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비가 더 내리더라도 평년 수준에는 못 미치겠다 하고 내다봤습니다. 또 전북 완주의 고산농협 양파 공선회장이신 장봉기 씨도 봄가뭄으로 성장이 멈춰서 평년에 13만 망을 수확했는데 올해는 8만 망밖에 수확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남 함양에서도 양파 크기가 고르지 않고 편차가 심해서 역시 수확량이 지난해 70% 수준에 그칠 거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다른 밭작물 상황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고구마, 양배추 같은 다른 품목에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남 서산 음암면에서 3.3헥타르 즉 만평 규모 정도로 고구마 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5월 초에 정식을 했는데 이 물대기가 불가능해서 가뭄으로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갈아엎었고 네. 5월 27일 두 번째 정식을 했지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 진도에서는 봄 양배추 생육이 멈춘 대신에 추대가 올라오고 심지어 꽃까지 피었습니다. 그런데 되레 이런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아예 양배추가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비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배추 수확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 최근 단비가 내려서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은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정부의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이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양파랑 마늘 시세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양파 값은 정말 산지폐기 시장 경리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네. 최근 아예 이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16일 보면 서울 가락시장에서 양파 한 망은 1kg이 1,21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5월 중순까지만 해도 500원대를 유지하다가 이 5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이 1,000원 아주 금세 넘어섰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마늘도 또 같은 날 가락시장에서 대서종 3kg 상품이 22,250원에 거래됐습니다. 20일 전인 5월 27일 18,000원과 비교하면 25% 아이고. 이상 껑충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농가들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봄에 가격 폭락으로 여러 번 밭을 갈아엎었던 양파 농가 입장에서는 반가워할 일이 또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가뭄 때문에 발생한 강세라서 값이 올라도 일단 소출이 줄어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전남 무안의 한 양파 농가는 지난해에는 2개 수확해서 한 개에 10,000원씩 받아 2만 원을 벌었다고 친다면 올해는 0.8개월 수확을 못해서 한 개에 2만 원을 받더라도 결국 농가 수입은 16,000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이런 상황을 살피지 않고 양파값 폭등을 거론하며 물가 안정만을 외치니 좀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마늘도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경남 남해에서 3,966제곱미터 즉 1,200평 규모로 마늘 농사를 짓는 강모 씨도 올해 마늘 이 단위당 수확량 단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1등급 비율도 적어서 시세가 좋아도 수입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또 이 상황을 말했습니다. 네. 농가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물가 안정 명목으로 덜컥 수입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점입니다. 특히 수확 초기부터 시세가 강세를 띄었던 마늘 주산지 농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네. 예, 전용환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 고은근 지회장은 요즘 마늘 1kg이 8,000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수입 가격은 4,500원 선이라고 하니 민간업자들은 이제 수입에 나설 조짐이고 게다가 자칫 정부가 이 관세 할당 TRQ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냐는 얘기가 농가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이 깐마늘 수입은 이 요식업체 수요를 흡수해버릴 가능성이 커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거다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성희경 경남 창녕농협조합장은 인건비와 농자재값, 유류대 등 모든 생산비가 다 올랐는데 농산물값만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억누르는 정책을 고수하는 건 정말 농민들 다 망하고 수입 농산물로 대체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는 농산물값 좀 올랐다고 수입 운운하지 말고 이 국내 생산 기반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노지 감자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고요? 네, 노지 감자 출하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다른 박제작물과 마찬가지로 가뭄 탓에 이 감자 크기가 비대해지지 않았고 또 병해까지 발생해서 이 수확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감자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20kg 상품 평균 가격은 역시 16일에 38,48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날 19,181원에 딱 2배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농가는 웃을 수 없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확량이 역시 크게 줄어서 작업이 곧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 또 가격 상승폭은 그 수확 감소폭에 미치지 못해서 치솟은 인건비, 자재비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농수산뉴스 그 전화 연결 과정에서 좀 깔끔하게 들리지 않았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전화 연결 깔끔하게 들릴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예, 깔끔합니다. 네. 아니, 그 서울에는요, 좀 비가 요즘 내리거든요, 소나기가. 전북지방도 좀 소나기 내리고 있습니까? 계속 내리고 있고요. 네. 어제 저도 이제 군산에 재판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네. 저수지에서 한참 멍 때리다 갔습니다. 아이고,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우리 저기 그 수어 씨앗 권장님도 그렇고 비가 내리면 참 멍 때리시더라고요. 네, 좋죠. 예, 비 오는 게 좋아서. 그 지난주에는 이제 뭐 비가 좀 와서 논밭에 물 걱정은 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워낙 가뭄이 길었잖아요. 전주라든지 전북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내려줘가지고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해갈은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풀이 많이 날아가지고. 아이고, 또 그런 일이. 네, 또 이제 풀을 처리하는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 오면 오는 대로 걱정.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 논밭의 소유권 때문에 종종 사건이 발생한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명의신탁 같은 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명의신탁이요? 이름을 빌려주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토지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뭐 다툼이 많고요. 특히 이제 그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팔아먹어가지고 또 싸움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그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명의는 자기 거지만 이제 원래 주인이 있는 거고, 원래 주인 몰래 이게 뭐 매도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네, 복잡합니다. 이거 어떤 사례인지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셔요. 아이고, 구회장님 아드님 말봉씨네요. 뭔 일 있으신가요? 다름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돈에 문제가 좀 생겼네요. 아이,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어디 차근차근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농사짓는 땅이 저수지 바로 앞에 땅인데요. 원래 조상 대대로 구씨 가문에서 농사짓던 땅이구먼요. 그러죠. 아주 예전부터 구회장님이 그 논에서 농사 지으신 걸 지도 알죠. 그런데요. 근데 사실 아버님이 오래전 상속받은 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시다가 20여 년 전에 농어촌 공사에 팔아버리셨어요. 아유, 팔아버리셨구만요. 근데요? 근데 아버지가 상속받은 땅을 판 것이 찝찝하셔서 김씨 아저씨 명의를 빌려서 다시 논을 되찾아왔구먼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명의를 빌리신 건가요? 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씨 아저씨가 대출을 받아서 농어촌 공사에서 논을 산 거죠. 그리고 그 대출금을 아버지가 갚아나가셨고요. 조금 복잡했네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아버지가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도 새도 모르게 논의 소유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바뀐 건가요? 그동안 김씨 아저씨에서 영농조합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왕씨 아저씨한테 넘어갔더라고요. 아주 귀신이 코칼 노릇이어요. 아이고, 근데 그걸 언제 아신 거예요? 얼마 전에 알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아이고, 이게 정말 억울한 거 아닌가요? 제발 우리 땅 좀 찾아주셔요, 변호사님. 조상님 뵐 면목이 없네요. 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소송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소송을 제기해서 삼자간 명의신탁하고 점유취득 시효를 한번 주장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뭐시됐든 제발 우리 땅 좀 찾아주세요. 내 땅 돌리죠. 내 땅 돌리도. 아,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냥 깔끔하게 농어촌 공사에게 넘겼던 땅을 사올 때 뭐 이제 돈이 좀 모자라셨으면 본인이 대출 받아서 그죠? 본인 네네. 명의로 사면 되는 거였는데 뭐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분이 대출을 대신 받아서 그 땅을 샀고 그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이게 주인이 계속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김씨 아저씨가 이제 뭐 아버님이 대신해서 이제 이름을 빌려주신 분인데 어쩌면 이제 이분이 주인은 아닌 건데도 법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김씨의 소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인정이 되고요. 아이고. 예, 이제 우리가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법리로만 인정해왔던 게 네. 1995년 정도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부동산 실명법. 예,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네네. 예, 이게 이제 부동산을 이제 타인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고 세금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도 실명의자가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었는데 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굉장히 많냐면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의를 다른 사람 거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요. 네. 그 사람이 뭐 필요해서 처분해버릴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명의를 빌려온 사람을 신탁자라고 그러고 빌려준 네.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수탁자가 그거를 임의로 팔아버린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빚을 지고 있어가지고 경매 때문에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우리가 명의신탁은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놓는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고요. 예. 내가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매수인이 돼가지고 사주는 삼자간 명의신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볼까요? 예, 제가 이제 네. 명의를 빌려오는 사람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면 이제 구씨. 예, 구씨. 예. 네. 제 명의를 빌려옵니다. 네. 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사려고 그래요. 농어촌공사가 매도인이죠. 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땅을 네. 안 사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명의로 예. 샀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데 네. 농어촌공사가 둘이서 명의를 빌리고 빌려줘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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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은 뭐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래요? 모르고 팔았다. 네. 네, 그러면 명의자가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는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아이고. 김 씨가 소유권 취득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평생 이거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땅이고 더 억울한 거는 대출금까지 다 갚아주면서 그죠? 땅을 한 건데 구씨 가족한테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김씨 고소하고 땅 찾을 방법 없습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처분하고 하면은 예. 옛날에는 횡령죄라 해서 처벌을 했었어요. 횡령이요? 네, 아니 부동산이 이제 지금 구씨한테 지금 구씨가 맡겨놓은 거잖아요. 부동산 일종의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횡령죄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횡령죄가 대상이 안 돼가지고요.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형사처벌을 할 때는 조금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명의를 빌려주신 분들이 조심조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랬었는데요. 이제 지금 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법에서 정해놓은 걸 위반하는 거를 또 그걸 보호한다는 것도 또 법리상 맞지가 않아서.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지금은, 네. 예, 지금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날카롭게 하나 잡아냈습니다, 변호사님. 계속해서 형사처벌 강조하시는데 우리 법에는 형법과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다면 네. 형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지만 뭔가 민사로 가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런 힌트입니까? 완전 날카로워. 예, 정확하세요. 거의 뭐 제가 형사입니다 지금. 예.
조금만 있으시면은 변호사하셔도 되겠는데요. 아, 제가 공부는 잘 안 좋아해서. 네, 우리 형사로는 처벌이 안 되는데요. 네. 민사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명의를 빌렸으면은 우리가 명의를 빌려온 사람하고 이게 구 씨하고 김 씨하고는 네. 둘 사이 관계는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죠. 예, 우리가 명의신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민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네. 횡령죄는 안 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된다는 게 또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민사상 불법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본인 것도 아닌데 둘 사이에서는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것도 아닌데 처분했으니까 처분해서 이제 그 받은 그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예, 그 이제 시가상당이 이제 손해일 건데 네. 그 시가상당이 손해하고 그 돈을 처분하자마자 줬어야 되는데 늦게 주게 되면은 뭐 이자나 지연 손해까지. 이자 지연. 예. 예, 사실은 땅은 못 찾아와도 그 시가상당의 돈의 가치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돈을 예, 민사적으로요.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민사 소송 굉장히 긴 소송 아닙니까, 이거? 긴 소송인데요. 예. 소송을 빨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합니까? 우리가 그 지금 명의신탁을 했던 자료를 빨리 제출하시면 판단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뭐 내가 뭐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는 뭐 그런 통장 내역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명의신탁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주인이다 할 때 제일 큰 포인트가 등기필증입니다. 등기필증. 예, 우리가 예. 등기필증은 실제 소유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법원에서의 입장입니다. 일종의 땅 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네. 지문서 땅문서 그랬는데 네. 그게 원래 법률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등기필증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뭐 내 이름에 그 서류상 내 이름은 없지만 내가 땅 문서를 네. 가지고 있다면 민사적으로 좀 그렇죠. 유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땅 문서도 내가 갖고 있고 네. 실제로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행사도 내가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내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명의자는 아니어도 임대차 계약을 내가 체결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내 거니까 그런 그렇죠. 자료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걸 냈을 때 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제일 중요한 예. 것도 하나가 네. 명의신탁 계약서를 써놓으시면 됩니다. 아, 명의 신탁 계약서. 아, 애초에 할 때. 예. 근데 그거 불법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부동산 뭐 이게 실명제가 되면서. 예, 불법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토지 소유권을 잃었을 때 돈을 찾을 때는 그 계약서가 있으면 좀 입증이 가능하고요. 대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사 짓는 것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걸 인정하면서 반대로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아이고. 또 필요한 문서라서 예, 감안을 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집안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땅 같은 거는 남의 이름 대신에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네요, 변호사님. 그죠? 제일 좋고요. 예. 우리가 이제 종중이나 이제 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이 허용이 돼요, 법에서. 아, 집안들이요. 외에는 집안이나 부부간에는 가능한 거군요, 지금도. 예.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외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요. 골치가 아파서 땅이 없습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예,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저는 그게 없어서. 아무튼 오늘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데요. 아, 네. 이 임차가 편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 땅 소유권 분쟁에 관한 이야기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오늘도 재치 있는 오세농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한 주간 강승화 진행 한 달 기념 치킨 앤 콜라 세트 쏘고 있는데 오늘의 오세농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축하합니다. 2810번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우후. 저는 우유 배송을 하는 60대입니다. 호박하면 예전 모내기하고 논두렁에 앉아서 먹던 돼지고기 애호박찌개가 생각이 납니다. 하얀 쌀밥에 빨간 애호박찌개를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아주 딱이네요. TV에서만 보던 강승화 아나운서를 라디오에서 만나니 매일 아침 우유 배송길이 아주 신이 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조심 배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1472번님. 우,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당첨자는 발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연을 읽는 걸 축하해드리는 거예요.
섬에는 호박엿이 유명하고요. 육지에서는 호박과 새우젓 넣은 호박나물이 최고죠. 강승화 아나운서는 두 가지 중 선택하신다면 뭐가 좋으세요? 저는 호박나물이 좋네요. 9527번님, 호박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늙은 호박을 속을 파내어 갖은 양념을 버무려서 깍둑썰기한 호박과 버무려 저장을 한 거죠. 그리운 호박김치입니다 라고 9527번님도 보내주셨고요. 이 세 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당첨자는 2810번님일까요? 1472번님일까요? 9527번님일까요? 세 분 긴장되시죠? 당첨자는 2810번님 축하드립니다. 치킨과 콜라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소개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세훈 문자는 토요일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가 상승이 쭉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비상 대응에 나섰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물가 인상이 공급 측면의 위기라고 진단을 했었는데요. 뒤이어 어제 대통령실은 이 공급 측면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급 측면의 위기는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 각 경제 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이 공급 측면의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현재도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 회의를 비상경제장관 회의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등 우리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진단했고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주문했으며 또 경제 범법 행위의 형량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모든 짐을 떠넘겼다라면서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정도의 얘기만 나왔는데요. 이 반면 전기와 가스 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억눌렀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물가 대책 마련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앞서 민생 추진단을 발족하고 어제 지도부가 영등포야 마트를 찾아서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통계상 물가는 5.5% 올랐다는데 이 체감 물가는 20-30% 오른 느낌이라면서 여당이 내놓은 대안들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물가에 민감한 먹거리와 급식 이슈를 성점해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한다라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역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급식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군요. 네, 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어제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 서울 동부지법은 백운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고 또 다른 참고인과 피의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할 경우 피의자를 방어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이 청와대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돌입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메일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단 수사에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기관장 찍어내기가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고요. 네.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규정상 이들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면서 이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계속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 공무원 부패 방지 업무를 하는 권익이나 이 방송통신 관련 정책 결정을 하는 방통위가 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정부에서 버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모렴치하다라면서 이 자진 사퇴가 관례상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이 백운규 전 장관처럼 수사를 할 것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현 정부 인사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실은 권익위원장 내보내는 걸 논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연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누리호의 우주 비행이 잠시 미뤄졌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어제 발생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이 기후 문제로 하루 미뤄졌었고요. 오늘 발사도 이 어제 준비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서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 누리호는 어제 아침까지는 예정대로 조립동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1시간 정도 걸려서 발사대에 도착을 해서 11시 반쯤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5분쯤 1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항공우주연구원은 3시 30분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고 현장 조치를 시도를 했지만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판단했고요. 결국 오후 5시쯤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기립 상태에서는 수리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조립동으로 누리호를 재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항우위원은 문제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면 빠른 보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네. 또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해결해서 발사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해결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연예계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 선언했습니다. 네, 이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그룹 해체는 아니지만 이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로 이들이 엄청난 팬들과 함께 최전성기를 누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K-팝을 넘어서 이 세계 가요계, 이 대중문화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방탄소년단은 그제 오후 늦게 올린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멤버들은 각자 그동안 느꼈던 어려움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멤버들은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의 배경으로 팀 활동에 매몰돼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개인의 성장을 꼽았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솔로 음악 활동을 정식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고 그 첫 타자는 제이홉이 될 전망입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은 팀 활동과 개별 활동을 병행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435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343명 줄었고요. 6일 연속 10,00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서요. 그 전날에는 41명이 나왔는데 어제는 104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든 93명으로 나흘 연속 100명 미만이 나왔고요. 사망자는 9명을 기록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좀 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 이 가족 형태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지난해 그 전년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어제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이 보건복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9,300여 건으로 그 전년 대비 14.2%로 올랐고요. 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실제로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6,7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이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 재범, 재학대 건수도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2,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원래 그전에는 이 최다 가해자가 아들로 조사가 됐었는데 네. 이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로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네. 1577-1389로 전화 신고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익명을 보장받으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네요. 전국이 흐리겠고요.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비가 그치면